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해.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 정보는 넘쳐 흐르고 누군가는 앞서 걸어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서 나는 가끔 바라보았어. 사람들의 눈빛을 어딘가 머물러 있는 마음의 방향을. 내 삶의 중심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멈춰 세워. 잠시 멈춰 내 안을 바라보면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조용히 빛이 나. 질문으로 여는 세상, 이야기가 시작돼.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가 만나는 순간. 영화 같은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 영화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첫 오픈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지금 금요일 밤 9시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이끄는 안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아이였나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 운동장을 누비던 아이,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던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늘 웃음을 만들던 아이, 혹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세계를 키우던 아이. 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하였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제 눈빛부터 달라졌었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도 제가 먼저 울컥하곤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따뜻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교실에는 수학 공식보다 졸음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턱을 괴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선생님도 분필을 내려놓으시더니 교실 뒤쪽에 있던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안나, 앞으로 나와. 그 순간 친구들의 눈이 언제 졸았냐는 듯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책을 덮었고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교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오, 이야기한다. 제가 공부 시간 중간에 교탁 앞으로 불려나가는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깨우는데 제 얘기만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제 주제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사감선생과 다락방. 기억도 나지 않는 영화였고 아마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절반쯤 섞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있었던 영화였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저는 영화에서 본 장면 하나를 씨앗처럼 심어놓고 그 위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곤 했거든요. 낡은 기숙사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 밤이 되면 천장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 사각, 사각. 누군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천장에 작은 구멍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그 학생은 그 구멍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구멍 가까이에 다가갔어. 그리고 자기의 눈 하나를 그 구멍에 맞춰서 그 안을 쳐다보기 시작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아, 이게 뭐지? 그냥 구멍인가? 그런데 저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안 보려다가 다시 눈을 고정하고 더 세밀하게 보기 시작해. 숨을 죽이면서 계속 보기 시작했어. 작은 숨소리도,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것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것 같은 거지. 구멍 쪽으로 말이야. 아닌가? 긴가?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착각인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다가와. 아, 심장 소리는 더 커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구멍 속에 눈! 큰 소리로 구멍 속의 눈을 외치면서 교탁을 쾅 쳤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비명도 잠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에 몰입해 뒤쪽 커튼을 꽉 붙잡고 계시던 선생님도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커튼을 잡아당기신 겁니다. 그런데 교실 창문의 커튼은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전부 다 후두둑 떨어지게 됩니다. 촤르르르 우당탕.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일시 멈춤을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교실 전체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친구부터 당황한 선생님까지 우리 모두는 배를 잡고 웃게 되었고 순식간에 코미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 장면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도 이날의 이 경험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을 긴장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눈물 짓게도 했고 배를 잡고 웃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참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들 앞에 섰던 그 교탁이 훗날 사람을 만나는 강단이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던 그 행동이 글을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한 사람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친구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세상 반대편 캐나다에서도 저처럼 사람들의 웃음을 기다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인 짐 캐리입니다. 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짐 캐리는 네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퍼시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색소폰을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음악가의 꿈 대신 회계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캐슬리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마음도 자주 가라앉았습니다. 어린 짐 캐리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동을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귀처럼 몸을 구부리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기묘하게 일그러뜨리거나 벽에 부딪히는 흉내를 내기도 하며 몸을 던졌습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 영리하게 몸을 쓰면서 엄마가 웃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온갖 흉내와 몸짓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에게 웃음은 놀이지만 그 아이에게 웃음은 가족을 잠시 고통에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집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고 아버지의 표정도 잠시 풀렸거든요. 걱정에 눌려있던 가족이 잠시나마 편안해지는 겁니다. 짐 캐리는 아마 어릴 때부터 나의 이런 행동이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의 얼굴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었죠. 눈썹은 문장이 되었고 입술은 느낌표가 되었고 온몸은 한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을 잃으면서 집안의 형편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온 가족은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경비와 청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짐 역시 학교가 끝나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집에서 TV를 볼 시간, 그는 작업복을 입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긴 시간 일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피곤은 계속 쌓여갔고 성적은 당연히 떨어졌겠죠. 이 힘든 상황이 그에게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는 훗날 가난이 가족을 덮친 뒤 세상에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16무려 학교를 떠났고 가족은 한동안 폭스바겐 캠핑밴에서 생활해야 할 만큼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밤늦은 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공간 안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 한 소년이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손에서는 세제 냄새가 나고 몸은 지쳤는데 짐 캐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 기이한 목소리, 과장된 걸음걸이. 그는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 전혀 다른 인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얼굴을 통과하면 우스운 표정이 되었고 불안이 몸을 통과하면 기묘한 움직임이 되었고 가난이 상상력을 통과하면 하나의 코미디가 되었습니다. 짐 캐리의 웃음은
고통이 없어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고통에 완전 삼켜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15살 무렵 짐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코미디 클럽 무대에 섰습니다. 화려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무대, 작은 조명, 처음 보는 어른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던 흉내와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으로 웃기던 방식은 낯선 관객에게 곧바로 통하지 않았던 거죠. 웃음이 터져야 할 순간에 정적이 흘렀고 어떤 관객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짐은 그 실패를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는 최종 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통하지 않았는지 관찰하고 표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몸의 움직임을 훈련하고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클럽에서 공연을 마치면 또 다른 클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룻밤에 여러 무대를 돌며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배웠죠. 웃음이 조금 늦게 터지는 이유, 말보다 표정이 먼저 전달되는 순간, 침묵을 얼마나 끌어야 긴장이 되는지, 한 번의 몸짓을 어디까지 과장해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웃음을 터뜨리는지. 무대는 그의 학교였고 관객의 웃음과 침묵은 가장 솔직한 성적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짐 캐리는 캐나다를 떠나 헐리우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헐리우드는 재능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곳이 아니었죠.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작은 역할을 얻었다가도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가족이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친 뒤 그는 자동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배우로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수표 한 장을 썼습니다. 금액은 1천만 달러. 메모에는 연기 서비스의 대가라는 의미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지갑에 넣고 여러 해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마법 같은 성공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짐 캐리는 훗날 그 수표가 돈 자체보다 그 돈을 받을 만큼 성장한 배우를 상상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밤마다 여러 코미디 클럽을 돌고 있었습니다. 수표가 그를 스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수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은 뒤에도 수없이 무대에 오르고 실패하고 표정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그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꿈은 종이에 썼지만 그 꿈을 현실로 옮긴 것은 매일 반복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짐 캐리의 삶과 닮은 한 주인공이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그 영화는 마스크. 주인공 이름은 스탠리 입키스. 이를 연기한 사람은 바로 짐 캐리입니다. 스탠리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지나치게 소심합니다. 직장 상사는 그를 함부로 대하고 자동차 정비소 직원들은 그가 항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친구와 멋진 클럽에 가도 스탠리는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남을 해치지 않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고 화가 나도 괜찮은 척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 먼저 뒤로 물러납니다. 아마 우리도 스탠리와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삼켰던 순간, 부당한 일을 겪고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웃어 넘겨버린 그 순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절이 두려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 순간, 스탠리 또한 아무 욕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표현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도시는 젖어 있고 그의 하루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스탠리는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물 위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건져 올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낡은 나무 가면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스탠리는 세상에서 늘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순간 뛰어드는 선한 용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 용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호기심에 가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는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고 회오리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이 회오리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얼굴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눈은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은 얼굴의 경계를 넘어설 만큼 벌어집니다. 소심한 은행원 스탠리는 사라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마스크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부수듯 세상으로 튀어나갑니다. 말은 빨라지고 몸은 고무처럼 휘어지고 생각한 물건이 순식간에 손에서 나타납니다. 현실의 법칙은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화의 실사 안에 과장된 만화 움직임을 3차원 그래픽으로 결합시키며 짐 캐리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만화 캐릭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시각효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굉장했었죠.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그 장면들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 캐리는 이미 자신의 얼굴과 몸을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일 줄 아는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특수효과는 그의 연기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몸으로 키워온 상상력을 더 크게 확장해 줬습니다. 어머니를 웃기기 위해 만들었던 표정, 코미디 클럽에서 실패하며 수정했던 몸짓, 수많은 인물을 관찰하며 쌓아온 흉내, 그 모든 시간이 초록색 얼굴 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스탠리는 평소 들어가지도 못했던 클럽으로 향합니다. 낮에 스탠리는 입구에서 쫓겨났지만 밤의 마스크는 모든 시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는 노란색 정장을 입고 공간 전체를 무대로 바꾸며 사랑하고 있었던 티나와 춤을 춥니다. 화려한 기술로 춤을 추는 그는 낮에는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지만 밤에는 무대를 가득 채우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사람이 수백 명의 시선을 즐깁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 음악과 몸짓으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이 마스크는 스탠리에게 없던 것을 새로 넣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것을 형태로 꺼내준 것일까요? 이 영화는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섭니다. 가면은 스탠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가 숨겨온 감정과 욕망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 안에는 용기도 있지만 분노도 있습니다. 유머도 있지만 복수심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모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면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자기 통제력을 잃을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영화 후반부 악당 도리안이 이 가면을 쓰게 되면서 나쁜 것을 드러내게 되죠. 같은 가면이지만 스탠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납니다. 스탠리가 가면을 쓰면 유쾌하고 엉뚱한 장난꾸러기가 되지만 도리안이 쓰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괴물이 됩니다. 가면은 사람에게 동일한 성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더 크고 강하게 꺼내놓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가면이 사람을 바꾸는 것일지 아니면 가면은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 영화 마지막에는 악당과의 대결을 하고 그가 쓴 가면을 되찾은 뒤 스탠리는 자신이 쓰지 않고 그 가면을 강물에 던집니다. 처음에 스탠리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선택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면은 힘이었고 자신감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면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용기를 믿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면은 그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꺼내주었던 겁니다. 1994년은 짐 캐리에게 기적 같은 해였습니다.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그리고 덤앤더머까지 차례로 성공하게 되면서 그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의 스탠리는 짐 캐리가 아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죠. 평론가들은 영화에서 특수효과와 짐 캐리의 움직임이 결합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평가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배우가 무대에서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친구를 만날 때의 나. 이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면이 나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스탠리의 문제는 가면을 썼다는 사실보다는 가면을 쓰지 않는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데 있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성장은 사회적 가면을 모두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정말 진실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 모습의 나를 하나의 삶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본래의 내면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어야 했던 교사의 얼굴도 있고,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해야 하는 또 강사의 얼굴, 힘든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어야 했던 상담자의 얼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면의 얼굴들, 그것도 제 삶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역할들보다 더 오래된 나를 저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탁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던 아이,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을 너무 즐겨하던 아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돌아와 그 장면을 자기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던 아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나와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였나요? 어떤 것을 되게 좋아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젊은 시절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빌린 카메라로 실험하며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배급사의 문제로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는 실패한 제작자로 멈추지 않았고 헐리우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운의 토끼 오스월드라는 인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번엔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 상당수가 다른 회사로 떠나게 되죠. 월트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또 다시 도전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생쥐,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도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증기선 윤리를 통해 미키마우스를 세상에 알립니다. 월트 디즈니는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도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차린 후 파산했고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잃기도 하고 만든 작품이 팔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짐 캐리 또한 첫 무대의 냉담한 반응 뒤에도 표정과 몸짓을 버리지 않았죠. 저 역시도 교탁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 감각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반복했던 것을 실패와 현실 속에서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 점들을 쉽게 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쓰느라 내 안에 오래된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짐 캐리도 영화 속 초록색 가면을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안에 있던 자신의 것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가면에 가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자신만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재능이 빛날 무대를 이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금 무엇을 할까 찾고 있는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며
노력하며 키워왔을 강점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점을 지금의 나와 연결하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될까? 저 또한 나도 모르게 반복되어 왔던 나의 재능이 오랜 시간을 건너 나의 삶 안에서 글이 되고 강의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영화관으로도 이어졌죠.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그 재능의 점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 각자의 삶으로 또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따뜻한 위로와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분, 나만의 강점을 찾아 최상의 나로 살고 싶은 분, 금요일 한 주를 정리하며 마음의 안식을 나누고 싶은 분, 이곳을 통해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영화관은 이 시간이 끝나도 큐리어스 어울림의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끈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래도록 바라봤어 사람들의 눈빛을 웃고 있지만 어딘가 멈춰있는 마음을 나 역시 그랬으니까 괜찮은 척 흩어진 하루 위에 조용히 점을 찍으며 혼자서 버티던 날들 넘어짐도 우연도 다 이유가 있었단 걸 조금 늦게 아주 늦게 이제야 알게 된 거야. 강점은 숨겨진 게 아니야. 쓰일 때 비로소 빛나. 망가진 삶은 없어. 우린 잠시 점 위에 서 있을 뿐.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야. 넌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 하지만 난 알아. 반복된 선택이 너를 말해. 힘든 날에도 누군가를 챙겼던 마음, 포기 대신 다른 길을 찾던 그게 바로 너였어. 작은 습관, 오래된 상처 다 이유가 되었단 걸 조금 늦게 아주 늦게 너도 알게 될 거야. 강점은 발견되는 게 아니야. 사용될 때 완성돼. 흩어진 점들 사이 미소는 이어지고 있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야. 강점은 숨겨진 게 아니야. 쓰일 때 더 깊이 빛나.